이것도 제가 따로 준비를 좀 깊게 생각을 해본 내용인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인기 많은 남자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철칙 3가지란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에서 인기 많은 남자들의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러해요. 내가 인기가 없다 보니까, 혹은 여성에게 대시를 많이 받아보지 못했다 보니까 좋아하는 여자나 혹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그냥 그 여자에게 대시하기 바쁘죠. 하지만 이 남자들은 어느 정도 여자에게 대시를 적잖게 받기 때문에 본인과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여자들과 골라서 사귀는 남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법칙이라는 것에 좀 더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심리적으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매슬로우 인간 욕구 5단계에 따르면요, 첫 번째는 생존의 욕구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의식주의 욕구가 존재해요.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인정과 소속의 욕구,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이 세 번째 인정과 소속의 욕구, 그리고 네 번째 존경의 욕구라는 거예요. 인정과 소속의 욕구,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대부분을 포함한 보편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 첫 번째 인기 많은 남자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철칙이 하나가 나타나는 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을 보면요, 나는 어딘가에 인정받고 싶어, 난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그 남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 등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다른 타인들에게 혹은 다른 집단에게 소속이 되거나 그들로부터 인정받길 바란단 말이에요. 하지만 인기 많은 남자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다른 예쁜 여자들이 본인을 좀 더 인정을 해준 거는 이미 밑바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이 욕구라는 거는 3단계가 아니라 4단계, 이제 그것을 넘어선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싹트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왜 끼리끼리 만나고 싶다 그러죠.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인정받고 싶어, 그냥 그 남자한테 예쁨 받고 싶어 하는 삶에서 좀 더 그냥 안주하고 있다면은 그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닐 때 이 사람이 참 매력적이다 하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제 과대 오빠나 아니면 정말 인싸같이 무리를 주무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나와서도 그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냥 소속되고 인정되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주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경영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좀 더 주체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훅 들어오는 그런 설렘을 주는 사람들이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4단계 존경의 욕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본인만의 확고한 가치관과 그게 맞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도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듯이, 그 남자도 그 남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확고한 가치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3단계에 벗어난 욕구를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본인이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가 굉장히 좀 이제 확고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확고한 그 가치관 안에서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리고 그것이 잘 맞는다면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두 번째 철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단연 예쁜 여자예요. 미적 기준에서 예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정말 예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영상에서 간혹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딱 지금 말씀드리는 이 7가지 기준에 부합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단연 분위기 예쁜 여자, 진짜 인기 많은 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우유부단하지 않다. 두 번째, 내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 세 번째, 내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네 번째, 현재의 예쁨이 아니라 미래의 예쁨을 생각한다. 다섯 번째,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과 반면 나와 잘 맞을 사람을 구분을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타인의 과거보다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6가지가 맞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분위기가 예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씩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유부단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책임회피 심리가 없는 사람이고 곧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에서 의사결정이나 옳은 판단을 하고 싶어 할 때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은 없어요. 왜? 내가 후회하지 않고 싶어서. 근데 그러한 방향이 그냥 나는 후회하기 싫어, 나는 다치기 싫어, 난 아프기 싫어, 그냥 나는 성공하고 싶어를 바랄 뿐이지, 내가 감당을 하려고 하는 그 책임감이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책임회피 심리라는 건데, 우유부단하지 않는 여성들, 좀 더 분위기가 예쁜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미래를 살지 않는데 현재 하는 선택들이 모든 게 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게 됐든 간에 그냥 내가 한 선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라도 내가 책임을 지고 이거라도 나는 감당할 거야, 나는 그냥 내가 한 행동에 있어서 그냥 내가 책임지면 돼 라고 좀 더 줏대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제 자기 개발을 해 가다 보면은, 아, 나는 이런
매력이 있는 거구나.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참 나한테 예쁘다고 말을 참 많이 해주네 라는 부분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혹은 내가 사회에 많이 부딪혀 보면서 나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좀 애교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허당 같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되게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 가치라 그러죠. 내가 정말 사람으로서 가지는 그 가치를 안다라는 것도 해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결국 나 자신을 또 잘 안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끈기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의 말에 좀 휘둘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좀 줏대가 없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편파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혹은 감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단점을 바로 아는 것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알아요. 근데 그것을 더 넘어서 분위기가 예쁜 사람이 된다는 거는 그것을 계속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뜻해요. 왜 이러면 이게 참 이 사람 분위기가 예뻐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냐면요, 그 사람이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항상 만나고 싶어하는 이상형을 잘 생각해보면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나보다 좀 더 많은 걸 느끼고 있는 사람이 좋아요, 나보다 좀 더 훌륭한 사람이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의 본질은 그 사람이 멈춰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점을 알고 있는 거랑 그것을 보완하면서 나아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멈춰있지 않고 고이지 않기 때문에 빛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의 예쁨이 아니라 미래의 예쁨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눈에 보이는 예쁨만을 생각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쁨도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차이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저 눈에 보이는 예쁨이 중요한 사람들은요, 제가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SNS, 인스타그램 그런 관종에 살고 관종에 죽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조금이라도 내가 그냥 그저 예쁜 거에 정말 목을 매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뾰루지 하나가 났어? 그러면 그거 하나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고 이러면은 진짜 사진 안 찍혀서 예쁨 못 받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쁘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이런 눈에 보이는 예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쁨을 생각한다는 건 곧 미래에 대한 예쁨이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요, 사람의 예쁨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름이 늘어가죠. 그리고 당연히 예쁘지 않게 돼요. 내가 20살보단 25살, 25살보단 30, 30살보단 35살이 되면은 피부가 처지게 되면서 당연히 외적인 눈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예쁘지 않게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현재의 예쁨만 중요시 여기면서 집착을 하게 되면은 나는 결국 도태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쁨들이 있죠. 그 사람의 습관이 됐든 아니면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 됐든 옳은 가치관이 됐든 직업이 됐든 커리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예쁨을 계속해서 채워가는 사람은 분위기가 예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과 나와 잘 맞을 사람을 구분을 한다는 거. 이것도 좀 매우 중요한 개념이자 관점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봤는데 매우 매력적이라고 느꼈다고 한번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되게 좋겠다, 되게 설레겠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난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건 바로 전자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이겠다. 하지만 나와 잘 맞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은 그래 그냥 매력적인 사람인데 뭐, 근데 나랑 잘 맞는 사람이야? 그걸 생각을 하는 방향이 바로 이제 후자의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전자의 사람들은 분위기가 예쁜 사람이 안 되냐면은, 다시 제가 매슬로우 인간 욕구를 설명드린 걸 빗대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인정과 소속의 욕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결국 그 사람에게 그냥 인정받고 싶다. 이 사람이랑 사귀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나는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길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4단계는 나도 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어 하는 그 욕구로서 그 사람의 매력은 더 쩔지언정, 더 나은 사람일지언정, 그 사람이 더 인기가 많은 사람일지언정, 나도 그 사람의 부분을 같이 판단을 하고 재고, 그리고 우리가 잘 맞는 사람일지 아닐지를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봐도 분위기가 예쁜 사람, 아닌 사람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타인의 과거보다 미래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건 좀 진짜 어렵지만 이걸 이해하게 되잖아요. 진짜 나는 분위기가 좀 흘러넘치는 사람이구나를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포인트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은 누구나가 타인을 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판단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조차 내 말이 진짜 신빙성이 있는 말인가 아닌 건가, 뭔 말을 하려는 거지 라고 판단이라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계속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사람을 봤을 때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했었던 말들 아니면 그 사람이 보내왔었던 과거들을 잣대로 판단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위기가 예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반면 그 사람이 앞으로 해나갈 것들에 대한 창조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단연 분위기가 예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그 차이를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바로 맨 마지막에 내리는 리뷰일 거예요. 리뷰가 몇 개 쌓여있는 제품이랑 몇 천 개가 쌓여있는 제품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매 욕구를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판매자의 입장에서도 이 리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예민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다고 해서 저는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제품이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 아닌 걸까 이걸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쓰니까 나도 써볼까? 이건 되게 좀 멍청한 소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의 과거를 중심으로만 계속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내가 의심이 싹트게 되고 불안감이 싹트게 되고 혹시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계속해서 그냥 의심하기 바쁘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과 내가 미래에 만나면은 좀 더 행복해질까 아닐까? 그런 그 사람의 미래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면은 분명 여러분은 분위기가 예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인기 많은 남자들이 눈여겨보는 철칙 중 마지막은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공략할 줄 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좀 더 그 남자 개개인에 맞는 특성이 아닐까 싶은데 인기 많은 남자들도 부류가 좀 저는 여러 가지라고 생각해요. 진짜 눈에 보이는 인기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진짜 심성이나 인성이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인싸 같은 능력으로 인기가 많을 수도 있고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인기 많은 남자들이란 것도 되게 부류가 좀 다양한데 그 부류 안에서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 되게 좀 아픈 부위가 무엇인지 민감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거를 캐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남자를 무조건 꼬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연애 유튜브를 하면서 가족에 대한 부성애라던가 아니면은 가족에 대한 사랑애 그게 정말 좀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어떤 여자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부모님에게 잘한다 혹은 그 사람이 가족에 대해서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 가정이 화목하다 그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있다 하면은 왠지 모르게 좀 달리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생에서 느끼는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걸 제대로 공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부분에 공감대를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킬레스건을 찾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설명을 드렸었던 인기, 자기개발, 성공, 명예 이렇게 네 가지만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체적으로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려면 나도 그만큼의 자기개발이 되어야 되는 거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인정할 만한 또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시간관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 삶을 경영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내가 좀 더 채울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을 제대로 좀 공략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자기개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개발도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책을 좋아한다라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은 그 사람과는 조금 다른 장르의 책을 좋아한다거나 혹은 같은 장르의 책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그 생각이라는 게 참 섹시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럼 그것도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좀 승진욕이 강하다거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욕심이 강해 혹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든 아니면 성공에 대한 지식이든 그런 걸 많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해봤을수록 매우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명예라는 부분은 좀 거리가 멀어서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결국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할까 말까라는 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도 그냥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냥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결국 내가 그 위에 레벨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인정을 넘어서 존경을 받고 싶다라는 그 욕구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느끼게 되면은 인기 많은 남자들을 자연스럽게 저는 만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